시작하겠습니다. 양주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오늘이 가장 덥다 그래요. 이 더운 날에 그래도 빈자석이 별로 없이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휴가철이신데 휴가들은 안 가고 돈 물어보고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쉽고 재밌게 좀 풀어드릴게요. 접니다. 제가 네트워크 시작한 지 한 8년, 시크릿이 처음이었고요. 이제 또 다른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시작을 좀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똑같은 정장을 입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괜찮죠? 똑같죠? 세월이 지나도 이 포토샵의 기술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트워크가 처음이세요? 네. 시크릿도 안 들어보셨죠? 네. 오늘 1, 2를 들어보러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쉽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전공은 국악이었고요. 성악 한쪽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걸걸하죠. 그래서 이리 오는 거야. 국악 전공자였고 공연을 하기보다는 이제 저희 할머니가 꿈이 제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뤄드리고자 이제 제가 전주예고에 교생을 나갈 텐데 여기 사실 보다시피 학생을 가르치는 거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 매일 과학실에서 가서 자고요. 막 남학생들이 와서 야동 사이트 자꾸 물어봐.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데 저는 교육자에게는 굉장히 큰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이었죠. 그래도 학교 선생님 했으면 괜찮은 직업이 됐을 텐데 저는 이렇게 무대 서는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우나 뮤지컬 배우가 좀 꿈이었어요. 근데 뮤지컬이 조금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국악으로 바꿔서 창극과 뮤지컬을 겸하는 배우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막 쳐주시죠. 녹화가 되고 있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이게 3년차, 4년차 되니까 이제 쫄쫄이 의상을 입거나 사자타를 쓰면서 돈벌이를 벌기 위해서 왜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광주 시립예술단에 들어갔는데 공무원이었어요. 구급 공무원 배우를 봤는데 초봉이 210만 원? 아마 제가 지금까지 근무해도 300만 원 정도 안 될 거예요. 너무 짠 거예요. 월세 내고 자동차값 내고 보험료 내고 통신비 내면 나한테 남는 게 한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 친구가 한 달에 2명 장가 간다? 때려 죽여야 돼요. 남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었고요.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식당을 인수를 해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노래만 불렀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영업 시작했는데 아마 여기 자영업 혹시 하고 계신 사장님들 계신가요? 우리가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다 저 같은 이유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뭔가 지금 내 소득이 막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른 일을 찾다 보니 조그마한 가게라도 차려서 나 혼자 사복사복 이렇게 용돈벌이로 좀 벌면 괜찮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작해보니까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기왕이면 돈이 많이 되는 가게를 또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면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 가게에 있었던 매출. 그래서 제가 권리금을 3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으면서 가게를 인수를 했어요. 왜? 연 매출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순수익이 한 1억 정도 돼서 한 3년만 고생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려요. 왜냐면 중간에 가게 집기도 바꿔야 되고 뭐 코로나도 있었고요. 뭐 등등등 많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추가적인 자꾸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정말 10년을 중앙에서 썼게 됩니다. 혹시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에서 잠깐 준비했어요. 근데 교촌치킨 창업 비용이 1억 4,390만 원이에요. 상가 구매 비용 제외입니다.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권리금이에요. 여기 권리금이 포함되겠죠. 자, 봤더니 월 수익이 580만 원입니다. 이거 아마 한 3억 정도 든다고 치면 이것도 이제 대출금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많으면 한 300 정도, 적으면 한 200 정도가 돼요. 저희 어머니 스타벅스 한번 차려드리고 까고 한번 자료를 드셨는데 자, 스타벅스 창업 비용은 60이요. 자, 여기 보시면 상가 구매 비용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스타벅스는 건물주나 내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상품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토지 그 구매 비용이 포함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등장하죠. 무인 뭐 카페라든지 무인 뭐 아이스크림, 편의점 등등 나오고 있는데 창업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상가 구매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권리금이. 우리가 이 강남에서 손님 많은데 차리려면 무조건 5억 이상 갈 겁니다. 그게 다 포함되다 보면 월 수익에 비례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자영업도 너무 힘들었어요. 공무원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후배가 와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요, 저같이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꾸준히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나 네, 요거는 로봇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어요. 떡볶이가 완성됐습니다. 주방 이모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볶음밥도 해요. 조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최저임금으로 하루 6시간씩 주 4, 5일 채용할 경우가 요구하면 비용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데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월급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쿠팡도 자동화가 되고 있죠. 이를 통해 전체 업무 단계 65%나 줄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일할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밖에 분류해줍니다. 1년간의 시달리는 외식업체가 요건 왜 했냐면 로봇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로봇이냐면 고기의 마블링을 분석을 해요. 한 시간에 고기의 마블링을 분석을 해서 굽기 시간이 고기마다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집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도 결국은 기계화가 될 거고 내가 사장이 아니고 만약 뭐 직원으로 일을 한다? 그럼 내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건물도 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내가 건물을 가지면 인세소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월세를 가지면서. 그래서 또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부동산을 또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좀 여쭤봤어요. 들어가는 돈들을 쭉 봤더니 한 149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3억 원대 고급 상가주택을 갖고 있으면 회사의 뭐 부장급 정도, 그러니까 연봉 한 5, 6천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500 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관리비가 149만 원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 한 300, 많으면 500 정도 되겠죠. 근데 건물을 욕심내서 더 키웠어. 더 많은 소득을 받으려고. 그러면 관리비가 또 들어가요. 이제 경비를 해주시는, 관리를 해주시는, 안전관리를 담당해주시는 분들이 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건물도 요즘은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큰 수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 끄는 건데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래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든 게 뭐예요? 주식하고 코인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좀 위험하다라는 좀 견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엄청 붐이 일었어요. 왜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투자, 내 돈을 불릴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주식하고 코인도 엄청 들어갔다가 지금 코로나가 풀리면서 서서히 지금 거품이 또 빠지고 있죠. 그래서 많이 제 주변에는 코인과 주식으로 돈 번 친구들은 없어요. 한 5만 원, 10만 원 번 친구들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단타라고 하죠. 단타 치고 빠지는 친구들은 있는데 정말 보기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제 정말 친한 친구들은요 아직도 저한테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체인점을 내려면 가게를 차리고 싶은 분들이 와서 한 3천만 원 정도 가맹비를 갖고 기술을 배우고 나갑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식당을 카페를 했다 망하고 피자집을 했다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런데 결국 저한테 와서 야 니네가 한번 차려보고 싶다 이 말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무조건 앞으로 플랜 B는 필요하다. 내가 가진 직업,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옛날같이 은행에 돈을 넣었다고 이자가 많이 붙지 않고요. 부동산 하나 샀다고 갑자기 뻥튀기 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주식 샀다가 갑자기 뻥튀기 된다? 요건 운이죠, 운. 그래서 우리는 플랜 B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어요. 왜? 저는 돈의 흐름을 좀 봤습니다. 물론 저도 뭐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적어도 이 흐름의 정도는 인식을 해야 내가 돈 버는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겠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란 말인데 뭐 아래 거창하게 있는 말인데요. 내가 이 시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가치관, 그러니까 유행이 될 수도 있고요.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또 밈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모두 패러다임,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읽어두셨으면 앞으로의 전망을 더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좀 영어를 좀 썼는데 산업혁명이에요. 제가 한글로 얼른 쓰려다가 못 썼는데, 자, 저희가 돈의 흐름은 결국 산업혁명에 따라서 흘러가게 됐어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어떤 게 왔냐면요, 증기기관, 그러니까 기차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때 나온 게 농경사회에서부터 발전이 됩니다. 자, 돈의 흐름이에요. 이때는 자급자족 하던 시절이었죠. 1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농사를 지었어, 벼농사를. 쟤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은 거예요. 가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모여서 서로 물물 교환을 하든지 돈을 주고 사가든지 하는 방식으로 마켓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2차 산업혁명이 발전이 돼요. 이때는 뭐가 나왔냐? 드디어 이제 전기가 발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컨베어 벨트인데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생겨나게 되겠죠. 창고형. 우리 지금도 이용하고 있잖아요. 뭐 코스트코라든지 뭐 롯데맥스라든지.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등장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TV라든지 컴퓨터가 생활화되면서 네, 텔레마케터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집에서 TV로 보는 홈쇼핑,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마켓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라고 하죠. 저는 뭐 복잡한 건 없고요. 그냥 핸드폰이 아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지 않나.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핸드폰으로 시장을 볼 수도 있고요. 핸드폰으로 옷을 살 수도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사람도 사요. 네, 실제로 알바몬이나 네, 그런 것들로 해서 진짜 안 파는 게 없이 핸드폰으로 다 살 수 있어요. 내가 팔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통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왜? 자, 핸드폰으로 우리는 온라인 3차 산업혁명에서 온라인 혁명에서부터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뭘까요? 온라인 마케팅이 시작이 된 게 1996년도에 한국에서 시작합니다. 인터파크, 도서는 인터파크, 티켓은 인터파크. 지금도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거의 독점적으로 팔고 있죠. 모든 콘서트들의 티켓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이 처음 활성화가 됐을 때 좀 꺼려했어요. 왜?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한국 사람들 마인드가 그러잖아요. 야, 싼 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가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싼 거야. 인터넷으로 샀더니. 근데 이유가 있을 거야. 품질이 나쁘겠지. 썩은 경우는 어떡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먼저 팔기 시작한 거예요. 썩지 않는 물건을 사봤더니 내가 서점에 가는 것보다 집 앞까지 배달로 오는데 훨씬 싸. 너무 편리하다. 이러면서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마켓을 늘려가는 거예요. 진행 중 ING 마켓을 늘려간다. 마케팅. 그래서 그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짜주는 일을 네트워크라 그래요. 그물을 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그물을 짜주고 그 안에서 마켓을 점점 늘려간다. 그래서 ING 붙여서 네트워크 마케팅인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우리가 밖에서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다단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온라인 쇼핑 하자는 거예요. 다만 뭐 G마켓이나 인터파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스펙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투자를 받았을 거예요. 저처럼 정말 돈 많은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노래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힐리월드 코리아라는 회사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데, 힐리월드 코리아가 제품, 마케팅, 유통, 뭐 AS 등등 담당해 줄 테니까 저희 보고 광고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매트를 좀 짜줘라. 대신에 우리가 그에 관한 수당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회사들은 엄청난 광고 비용을 쏟고 있잖아요. 뭐 김태희, 뭐 전지현, 뭐 공유 현빈들을 쓰면서. 그런데 그냥 힐리월드 코리아에서는 제가 현빈이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힐리를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광고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하고 주변에서 부정하지만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흐름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1980년에 들어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90년도쯤에 폭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왜? IMF 외환 위기가 오면서. 그리고 2차, 3차, 4차까지 갔는데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흐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땡메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세제 3개를 파는데 지금 돈으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회원 가입 하라 한 거예요. 뭐라 했겠어요? 미쳤다고 했겠지. 그래서 1세대는 키워드가 진짜냐 가짜냐 했어요. 야, 그런 일이 있어? 그게 진짜 있어? 그냥 세제 사서 내가 쓰는데 내가 돈이 된다고? 왜? 우리는 소비만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소비를 통해서 돈이 된다고? 에이, 거짓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저때 들어오신 분들은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을 본 거야. 이거 한국에 들어오겠는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경제 지식과 많은 문화를 교류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빠를 거예요. 일반인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선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2세대 때 이제 엄청난 붐이 일죠. 네트워크 판이 막 칩니다. 옥장판도 들어오고 심지어 이쑤시개 단말기도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이때는 이제 피해 사례가 엄청 많았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법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2세대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라는 거였고요. 3세대 이제 오케이 합법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야, 그거 다 꼭대기들만 돈 벌어 하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 공부를 6개월 했어요. 그럼 나는 의사예요? 아니야, 의사 공부를 한 사람이야. 내가 의사로 성공을 했어? 아니에요, 그냥 의사 공부를 잠깐 한 사람이야. 근데 네트워크를 꾸준히 하진 않았지만 잠깐 맛만 보고 나오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야, 네트워크 안 돼. 이제 그런 게 너무 쉽게 퍼지는 거죠. 왜? 내가 내 실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내가 그만둘 때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꾸 회사 욕을 하고 거기는 리더 욕을 하고 문화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이 있었죠. 이제 아마 저희 세대일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 네, 저희 세대들이고 이제 4세대는 저희가 싱글릿을 또 통해서 네트워크를 접해봤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이 가능하냐 아니냐. 왜?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유행이라는 게 있고. 그럼 앞으로 내가 이 시장을 가지고 더욱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없을까가 패러다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요, 이 시대의 흐름은 이제까지 진행돼 왔어요. 앞으로도 진행될 겁니다. 어떻게? 더 좋게.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래 왔어.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이야. 그럼 우리는 이제 미래를 좀 내다봐야죠. 앞으로 미래에서 돈을 벌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문화예요. 문화라고 하고요. 6차 산업혁명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6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친환경과 바이오라고 해요. 자, 저희는 뒤에서 나오시겠지만 시크릿 스파의 원료는 어디서 오나요? 자연에서 와요. 저희는 친환경, 그래서 6차 산업의 물질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해 호수가 있어요. 사해 바다라고 하죠. 호수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고도 훨씬 전부터 바닷물이 빠져나갈 곳은 없고 증발만 계속돼서 엄청나게 농축돼 있어요. 소금이. 그래서 눈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 정민서 대표님께서도 제품 강의를 잠깐 해주셨는데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농도가 진한 바닷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런 미네랄이 굉장히 농축이 돼 있어요. 아니, 우리 몸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미네랄이 최대 200배까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료가 되는 그런 자연 치유적인 효과가 있는 사해 바다의 원료를 가지고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보시면 5차 산업혁명이 문화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네트워크에 남아있고 지금 이 많은 리더님들과 대표님들과 같이 하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네트워크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들이에요. 문화가 있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전 세계 네트워크의 리딩을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문화가 K 문화 있죠. K-팝이라든지 뭐 K 드라마, K 무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K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판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룹과 함께 6차 산업의 물질을 가지고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시크릿 제품 말 안 해도 아시죠? 이미 오프라인 매장에서요, 전 세계 40개국에서 600개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알아보실 때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값비싼 재료, 그러니까 값비싼 상품을 유통 마진을 없애서 소비자에게 보다 싸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생각해봤어요. 땡웨이, 뭐 땡벌라이프, 뭐 땡스킨, 자 이런 회사들이 과연 오프라인 매장이 존재하느냐? 회사가 정말 만약에 이 포인터가 10만 원이에요. 회사가 10만 원이라고 정했어. 근데 사장님 회원가입 하시면 8만 원에 드릴게요. 근데 10만 원에 한 매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회사가 정한 정상가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냐고요? 물론 네트워크라고 하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세게 나가나요? 그런데 시크릿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백화점에서 지금 현재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을 가봤더니 8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 제품을 면세점에서 해외 신혼여행 갔다가 사오는 거예요. 지인들 선물 주려고. 아까도 정유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또 관광 명소잖아요. 나올 때 소금 기념품을 사갖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소금 매장 중에 시크릿이 명품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요. 근데 손님들이 그 명품 매장에만 있어. 지금 현재도 팔리고 있는데 이 제품을 회원가입했더니 6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통마진을 없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의 정통성을 시크릿이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말 몸에 좋고 값비싼 제품을 우리는 좀 더 저렴하게 집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많이 기다리시죠? 나올 겁니다. 네, 저희 9월 1일 날부터 이제 만나게 될 거고요.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로 이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요게 좀 궁금해요. 저도 안 써봤는데 요거 솔트 스카프 약간 투명 거품에 담겨있는 것 같아요. 좀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디버터도 용량이 좀 늘어났어요. 우와 이런 거 좀 크게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6차 산업의 물질 친환경이 있었다면 저희가 힐리월드 코리아를 만나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는요 생물학적인 그 생명체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자연에 떠도는 굉장히 적은 원료를 가지고 그걸 증폭해낼 수 있는 걸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힐리월드는요 우리가 온 자연 그리고 내 몸에 떠도는 미세 전류를 가지고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게 해주는 디바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모방할 수 없는 원재료가 있고요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났어요. 자연과 과학이 만난 겁니다. 앞으로 5차, 6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안에 네트워크를 펴면요 이 힐리월드 코리아가 앞으로 힐리월드 코리아뿐만이 아니죠. 이 힐리월드가 전 세계 네트워크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다시 갈게요. 제가 좀 세게 갈게요. 이 힐리월드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스포는 저를 좀 갖고 왔어요. 힐리월드가 직업이 본능적으로 나와버리는 힐리월드가 대표님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완벽한 선점, 저희가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나 많은 네트워크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선점이라는 걸 얘기해요. 네트워크는 선점이 중요하다. 왜?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보상 플랜이라든지 회사가 소비자 플랜을 좀 풀려요. 아메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죄송해요. 아메이라고 해서. 네. 땡웨이 같은 회사가 지금은 소비 플랜이에요. 아메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플랜이 보통 5년이에요. 5년. 근데 너무 해맑게
말씀을 하세요. 아, 저희 팀은 너무 건강해서 5년 지나면 만족할 만한 소득이 들어옵니다. 얼마요? 200. 정말요. 이거 제가 땡메이 직급자분을 만나서 나눈 대화예요. 두 분이서 작은 수천도 엄청 막 미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게에서. 그래서 제가 가서 앉았습니다. 네트워크 하시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미 그분들은 소비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선 그게 건강한 소비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쨌든 우리는 큰 소득을 받으려면 선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자, 대한민국에 2022년 10월 17일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일본이 오픈을 하게 돼요. 자, 이게 처음이냐?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2020년도에 오픈이 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나라에 지금 힐리월드가 들어가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고요. 조금 뭐 호재를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시크릿 다이렉트가 들어가 있는 나라의 채널이 우리 힐리월드 코리아가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충분히 우리와 같은 시스템이 접목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글로벌 확장을 하기가 오히려 더 편하다. 왜? 힐리월드가 나가 있는 나라와 오픈되어 있는 나라와 시크릿 다이렉트가 오픈되어 있는 나라가 저희는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를 장악할 거고요. 체계적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는 시크릿을 통해서 좀 배웠어요. 네, 아이작 회장님이 창업을 하셨고 운영을 하셨지만 어떤 체계적인 문제 때문에 소통에 오류가 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더 분석하고 체계성을 가지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있었는데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우리 힐리 디바이스를 발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공동 창업자인데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나름 뭐 비건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 운영하시는 돈을 좀 잘 운영하시는 분과 힐리 디바이스를 발견하신 분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운영을 하느냐? 아니에요. 운영진은 또 따로 있어요. 자, 이분들은 우리 힐리월드 그 디바이스에 자문을 해주시는 의사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의학박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플을 이용하시다 보면 어드바이스를 받는 어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문을 해주는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여러분들 치료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공동 창업자 분들 아래 또 이렇게 본사 글로벌 임원진들이 또 계세요. 이제 독일에도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에이펙 임원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산이나 이런 등록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좀 탄탄하고 안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와 함께 할 때 과연 이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안정적이냐로 봤을 때 저는 이런 체계성에 대해서도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호재는 이제 우리 이민호 대표님이 시크릿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옮겨졌다는 거. 그래서 저희를 좀 대변하면서 많은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독일의 베를린, 마인츠도 있고요. 프렌치는 이렇게 성이에요. 성에서 이렇게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 문제지만 이렇게 본사를 좀 투어할 수 있는 독일 여행 투어 프로모션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힐리월드의 디바이스의 굉장히 큰 장점은요. 저도 처음에 이 기계를 봤을 때 좀 굳이 이 조그마한 기계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가장 이 디바이스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IMF라고 개별화된 미세 전류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똑같은 프로그램을 줘도요. 사장님 각각한테 주는 악보가 다릅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지 저는 음악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밴드를 찬다거나 패치를 붙인다거나 코일을 이용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로딩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로딩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인바디 같은 거 재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체내에 흐르는 미세전류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개개인에 맞는
노래들을 틀어주는 겁니다. 이 기계가.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제가 한의원으로 조금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데요. 왜 한의원 가면 침을 놓잖아요. 그리고 그 침에 이렇게 집게를 꽂아서 전류를 흘려보여요. 그게 미세 전류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손목이 불편해 그러면 이렇게 팔 쪽에 침을 놓잖아요. 그게 한의학적으로는 그 부분에 기가 좀 소통이 잘 되게 한다는데, 저는 과학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내 생체 에너지, 미세 전류가 잘 흐르도록 길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침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디바이스가 내가 손목이 불편한 걸 알고 그 손목으로 가는 악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그 노래를 불러. 그러면 이 손목으로 가는 미세 전류가 활성화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의학적으로는 기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서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리고 어플 중에 하나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현진 대표님 강의하고 계신데 우리 류승찬 대표님이랑 뒤에서 몰래 찍고 있었어요. 띠띠띠띠 하시죠. 내 몸에 일어나는 화장,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공병을 이 디바이스가 채점을 해서요. 지금 막대가 가고 있죠. 막대가 쭉 채점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악보를 쏴주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이 작은 디바이스가 내 몸 안에 음악을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이렇게. 그리고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와서 그것들을 좀 흘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많은 지금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뭐 학습, 뭐 수면, 그리고 업무, 그리고 뭐 스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롭게 할 수 있는 악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이게 약간은 직역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힐리를 계속해 나가면서 조금 우리 동양인에 맞게 조금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나 조금 짚고 가자면 저는 운동을 좀 전공을 한 건 아니지만 자격증을 따고 건강식품을 강의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은 게 이 ATP예요.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포에이트라고 이게 근육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세포. 자, 이 ATP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배터리가 3개가 있어요. 배터리. 네, 배터리 말고 배터리가 3개가 있는데 우리가 힘을 빡 낼 때 있죠. 그때 이 배터리 중 하나가 소모돼요. 그럼 배터리가 2개가 있어서 근육세포가 활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세포를 다시 살려주는 게 이제 저희 운동하는 사람들의 목표거든요. 왜? 그래야 더 많은 근육을 얻을 수 있어서, 그리고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길게 운동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ATP 하나가 소진된 거를 채워주는 역할이 건강식품에는 크레아틴이라고 있어요. 크레아틴. 그 크레아틴이 어디 들어있느냐? 소고기에 들어있어요. 소고기. 그래서 외국 사람과 동양인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근육이 더 커요.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들은 주식이 고기고 동양인들은 주식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인들도 요새 보면 막 프로틴 같은 거 먹잖아요. 네,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외국인들하고 견줄만하게 근육이 커집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크레아틴인데 그 ATP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미세전류를 쏴줬더니 그 ATP가 5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비싼 소고기 먹는 것보다 그냥 미세전류 한 번 흘려보내주면 아까 앞에 나왔던 피트니스 프로그램 있죠. 틀어주시면 분명할 거예요. 저도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지금 10kg가 쪄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전기가 자꾸 알려오려고요. 네, 지금 굉장히 숨을 참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TP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려 몇 배? 5배. 보니까 단백질 합성도 증가해. 아미노산 운반율 증가. 이 아미노산은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먹고 이게 체내에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라는 게 되거든요. 결국은 운동하는 사람들은 눈이 뒤집힐 소식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막 소름이 돋는데 아무도 운동하시는 분이 없나 봐. 정말이에요. 이거 왜냐면 그 바디빌딩이나 뭐 운동선수들 아마 유산운동 운동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ATP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하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호재가 될 것 같다. 네, 저는 굉장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그래서 또 좀 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더운 날, 이 휴가 기간에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결국은 돈 벌려고 온 거잖아요. 물론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11시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2시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 그래 이거 썼는데 돈이 될까? 네, 해서 앉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저는 숫자에 약해요. 노래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전해드릴까 해서 만들어봤고요. 저도 이해하는데 신정면 스폰서의 강의를 녹음을 해서 한 7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너스의 종류는요 총 5가지입니다. 5가지예요. 이 5가지 중에 1번,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3번, 4번, 5번의 비중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네트워크 회사, 합법적인 우리 대한민국에 한 960여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 4%가 합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 4%의 안에 드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회사는요, 회사 매출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35% 중에 모르겠습니다. 한 적어도 20% 정도는 저는 1번에 다 몰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조금 중점적으로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2번이고 3번, 4번, 5번은 비중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까지 쭉 듣다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1번, 2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디바이스 다이렉트 보너스. 시크릿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온 분도 계시지만 지금 저희가 20세기 네트워크 보상 플랜을 보면 바이너리 구조예요. 아래로 추천인들이 내려가는데 시크릿의 단점이 있었죠. 굉장히 빠르고 많은 수당을 받았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회사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매출을 많이 했어요. 그럼 당연히 많은 보상이 가야 돼요. 그게 맞죠. 비례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이너리가 쭉 오래되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데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데 보상은 이제 갓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사장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에서도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만든 게 오토신 마스터 프로그램이었죠. 네. 새로운 사람을 우리 네트워크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좀 찾자라고 만들어서 오토신 마스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조금 더 크지 못하고 좀 이렇게 다시 힐리와 함께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점점 지나니까 그런 바이너리의 보상을 좀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이렉트 보너스에 굉장히 큰 비중을 주자고 해서 내가 추천한 사람들의 18%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시크릿에서는 다이렉트 보너스가 몇 프로였죠? 5%였어요. 근데 내가 오토신 마스터 10, 그러니까 10명 이상 추천을 하기 시작하면 15%까지 줬단 말이에요. 즉 그 5%에서도 3배가 넘고 아무리 내가 오토 마스터가 돼도 더 많이 주는 플랜이에요. 그런데 이 다이렉트 보너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실려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내가 추천한 사람이고요. 그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사람,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추천한 사람 내 지인한테 가입을 해도 나한테 몇 프로? 15%를 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QV, BV가 있는데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QV에 예를 들어서 한 11%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QV로 이때까지 풀어주자니 너무 많이 풀어주는 거 같아서 QV의 60%를 BV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회사가 여기서 돈을 좀 덜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대, 그러니까 내 지인, 그 지인의 지인, 그 지인의 지인까지 내가 모르는 3대까지 나한테 다이렉트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요거 뒤에서 계산을 좀 해드릴 거니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 사람이 3명을 한 거고 가운데 사람이 3명을 한 건데 내가 정말 건강한 레벨을 갖고 싶다. 나는 시작이 3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이 3명이 나와 같이 또 3명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는 몇 명이네? 9명이 되는 거예요. 그 9명을 또 나와 똑같이 3명을 찾는 플랜을 제시해주면 상대는 27명이 되는 겁니다.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1대가 많고 2대가 많고 3대가 많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점점 커져간다. 가장 큰 혜택이죠. 다만 너무 많은 보상을 풀어주다 보면 35%를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치가 하나 있어요.
자, 1대는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큰 건 내가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최저 직급인 TM, 가장 초기 직급 TM과 그 다음 TM, 그 다음 STM이라는 직급을 갔을 때 모두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9월달에 같이 스타트를 하죠. 그래서 STM까지는 그냥 눈 감고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직급을 가는 순서예요. 너무 많죠? 근데 이건 그냥 지우세요. 네, 내가 힐리월드에 가입해서 제품을 썼냐 안 썼냐. 네, 그래서 없앨 거고요. 자, 직급은 쭉 보시면 많아 보이는데 브론즈, 로얄, 실버, 뭐 플래티넘, 골드, 플래티넘, 루비, 다이아몬드, 블루레드, 크라운 로얄, 엠버서더. 이렇게 보시면 시크릿과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직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급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왜 넣어놨냐? 직급 성취 보너스를 이쪽 세 분들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씨들 있어요. 이씨형제들. 이씨형제들 있죠. 이 이씨형제들한테만 직급 성취 보너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3번, 4번, 5번의 비중이 좀 작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S사 시크릿에 있을 때 직급 성취 보너스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직급을 도전해서 목돈을 챙길 때는 무조건 직급을 가져라 그랬는데, 여기는 다이렉트 보너스에 좀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해요, 요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브론즈, 로얄, 실버 직급 수당인데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9월달 한 달간만 제가 브론즈를 갔어요. 그럼 얼마예요? 69,000원. 근데 제가 실버를 갔어요. 그럼 토탈 50만 원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김미연 사장님을 추천을 했어요. 김미연 사장님이 브론즈를 간 거야. 그럼 김미연 대표님한테도 69,000원을 주죠. 근데 내 추천이기 때문에 저한테 또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도 실버를 가고 김미연 대표님도 실버를 갔으면 둘 다 50만 원 받지만 저한테 50만 원을 또 줍니다. 그럼 아까 앞에 나갔던 다이렉트 그 세 명을 추천했잖아요. 그럼 그 세 분을 모두 실버를 보냈다면 저는 이 직급 성취 보너스를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9월 프로모션이에요. 저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던 이씨들 200만 원, 1,400만 원, 1억 3,800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위 직급자들이 독시 갈 수 있는 걸 좀 막아냈다. 우리 신종면 스폰서님이 가져갈 돈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급을 가는 거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자, TM이 가장 낮은 직급이에요. 저희가 이제 시크릿에 있다 보니까 조금 비교를 하자면 시크릿의 첫 직급이 브론즈라는 직급이었어요. 토탈 볼륨이 4,000점인데 내 좌우에 2,000 이렇게 균형이 맞았어야 돼요. 자, 여기는 뭘까요? 브론즈라고 따지면 다운라인 볼륨이 2,500점이다.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문턱이 좀 낮아졌죠. 근데 라인 두 개 중에 최소 라인이 500점만 돼도 내가 브론즈를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크릿에서 균형을 맞췄다면 여기는 500대 2000이 돼도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아도 최저 직급을 갈 수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실버라는 직급, ETM 직급을 가면 내 토탈, 내 하단에 있는 모든 볼륨이 7,000점이 됐어요. 그리고 레그가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레그 볼륨이 2,000. 그럼 무슨 말이죠? 2,000대 5,000이 돼도 내가 직급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직급을 가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EDIR 정도 되면 이그제티브 디렉터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회사에서 이제 리더라고 칭하게 되고요. 저는 이게 좀 솔직히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분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웃사이드 볼륨이 생깁니다. 왜 다이아몬드라고 했냐면 여기가 수당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 EC들한테 주잖아요. EC와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수당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요거를 잡는데, 자, 이때부터는 아웃사이드 볼륨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 토탈 점수가 5만 점이어야 되는데요. 레그가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1번, 2번 레그가 최소 12,000 돼야 되고, 내 아웃사이드 볼륨 레그는 7,500점이 돼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보너스가 있었죠. 네, 듀얼 보너스입니다. 시크릿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비교하자면 이제 팀 커미션이었어요. 좌우 매칭 어려울 거 없습니다. 시크릿은 2대 1이었다면 여기는 몇 대면 1대 1 끝이에요. 자, 뒤에 숫자 못 잡아줘. 보지 마세요. 그냥 1대 1입니다. 요거 파트너사님들한테 보여주면 갑자기 어지러워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그냥 1대 1이요. 그랬더니 이거 이해 못 하겠어요. 1대 1을 이해 못 해요. 이 숫자를 자꾸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그냥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내 좌우의 볼륨의 합이 1대 1이다. 다만 요것도 조건은 있습니다. 회사가 35%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장치가 있는 거죠. 내가 브론즈, 최저 직급을 유지하지 않으면 플래시 아웃을 시켜. 근데 어디 걸? 소실적 걸. 대실적 거는 2월이 됩니다. 요거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플래시 아웃 되면 플래시 아웃 되면 너무 단점인데 라고 해서 계속 이사님한테 두세 번 여쭤봤거든요. 대실적은 계속 2월이 됩니다. 계속 2월이 되고 내가 브론즈를 유지 안 했을 때 이제 소실적 볼륨이 플래시 아웃이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왜 내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활동을 안 했어? 그럼 회사가 그냥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잠깐 휴직했으니까 월급을 주지 않되 당신이 다시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수당을 받아가라. 그래서 대실적은 계속해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듀얼 보너스는 1대 1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지금 듀얼 보너스 넘었죠? 리더급 보너스 비중이 적다 그랬죠?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EDIR,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리더가 됐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회사의 어떤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점수를 줘요. 1, 2, 3월, 4, 5, 6, 7, 8, 9, 10, 11, 12 총 4분기로 나눠서 한 분기 석 달의 매출 중에 회사 매출의 총 BV 중 1%를 나눠줍니다.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그제큐티브 디렉터들은 회사에서 당신들을 우리 어떤 리더로 보고요, 회사의 기둥으로 보고 이분들한테 한 달마다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 점수의 합을 가지고 배당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줄었던 수당에서 신종면 선배들이 좀 더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왜 우리 여행 프로모션 때 내가 브론즈를 유지하면 몇 점 이렇게 줬잖아요. 그 토탈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3개월 중에 2달을 EDIR을 유지해야 돼. 그럼 몇 점이에요? 2달을 유지해야 되니까 6점이 되는 거죠. 6점인데 아래 보니까 DV 포인트라고 또 있어요. EDIR을 유지하려면 10만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10만 점당 1포인트야. 그럼 2달을 유지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2점이 되는 거죠. 그럼 최저 점수가 몇 점이야? 최저 8점을 가지고 우리는 배당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 배당금을 가져가시려면 도전하십시오. 매출이 엄청 크면 배당금이 크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EDIR을 가지 못했는데 나 혼자 갔어. 그럼 뭐예요? 나 혼자 이거 가져가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보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여기는 6대까지 줘요. 굉장히 많이 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조건을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죠.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DIR, 디렉터라는 직급을 갔을 때 내 하단에 있는 ETM, executive 팀 매니저라는 직급을 나의 세대로 봐요. 그래서 내 하선에 있는 ETM들의 6세대까지 내가 수당을 가져갈 수 있다. 그분들이 어떤 수당? 듀얼 보너스에 대한 수당을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는 6대까지 참 많이도 주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프로모션이에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9월 프로모션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프로모션 패키지가 나오면 1250QV짜리 프로모션 패키지가 나올 거예요. 그 패키지를 나 또는 파트너가 구매했을 때 얼마? 20만 7천 원을 주는 거예요. 20만 7천 원 주는 겁니다. 그 다이렉트 보너스까지 합치면 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상인데도
50만 원 정도를 요거 이 프로모션 하나를 더 가져가면 돼요. 모든 보상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패스트 스타트 QV가 1000 이상, 1250이니까 무조건 넘겠죠. 내 하선에서 패키지 하나 구매하면 최소 64만 원짜리 힐리 디바이스가 추가 지급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8월, 9월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최소 우리가 3명 이상은 추천하지 않겠어요. 2달 동안 한 주에 한 명씩이라만이라도 하면 그럼 내가 3명을 추천했다 가정하면 3,7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점수가 패키지 3개를 내가 내 지인한테 추천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3,000 큐브가 넘으니까 얼마예요? 317만 원짜리 디바이스가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패키지로 구매하는 디바이스보다 사은품으로 오는 디바이스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좋은 걸 내가 쓰고 더 낮은 거는 남편 주세요. 네. 내가 좋은 거 쓰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도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신동현 스폰서님과 진짜 많은 리더분들이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게 없어질 프로모션을 이거 진짜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시크릿을 기다려왔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힐링월드와 함께 하게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베네핏을 저희가 엄청 지켜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라고요. 해보시면 알아요. 300만 원 가져가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자, 시뮬레이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가 첫 직급, 팀 매니저라는 직급을 갈 때예요. 제가 아까 직급 가는 거 말씀드렸죠? 좌우에 1250, 1250에서 2000이 넘었어요. TM. 그러니까 볼륨이 넘어서 내가 TM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좌우에 균형이 맞지 않아도 TM은 가요. 네,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 그림은 뭐예요? 한 줄로만 내가 추천을 내려도 직급을 간다 안 간다? 간다. 좌우 밸런스를 맞추지 않아도 간다예요. 그러니까 요렇게도 그림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급 가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쉽고 다양해서 솔직히 이 시뮬레이션 받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자꾸 틀리는 거야 계산이. 그래서 일단은 내가 신규 패키지를 2명을 추천했다. 좌우로 봤을 때요. 자, 첫 번째 디바이스 다이렉트 보너스 1250 QV에 2명이죠. 2500 QV에 18%라고 했죠. 1대 18% 봤더니 포인트가 나왔고요. 그 포인트에 여기는 유로예요. 유로. 달러가 아니고. 그래서 유로 1380원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62만 1000원이 디바이스 다이렉트 보너스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승급 보너스 TM을 받기 때문에 6만 9천원이 왔고요. 그 다음 패스트 스타트 프로모션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거기서 2명이기 때문에 41만 4천원이 또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디바이스 190만원 상당의 디바이스가 저한테 또 옵니다. 그럼 총 합이 몇이에요? 300만원 정도, 디바이스가 포함해서 300만원 정도가 넘는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급 가격도 편하고 9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꼭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많은 수당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직급이에요. STM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우 밸런스를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께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2명을 또 넣습니다. 좌우로. 자, 봤더니 디바이스 다이렉트 보너스는 일단 1대가 2명이잖아요. 그래서 1대 만세 부르고 있는 흰 녀석 둘, 이제 1대가 되고요. 2세대 빨간 세대. 자, 빨간 저 내복 입고 있는 애들 있죠? 얘들이 2세대예요. 그래서 2세대는 BV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BV의 15% 곱하기 1380원에서 31만원. 그리고 듀얼 보너스 1대1로 1500 BV가 되는 거고요. 자, 숫자 너무 어렵게 계산하지 마세요. 저희 프로모션 패키지는 1250 QV, 750 BV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듀얼 보너스 계산할 때 그냥 750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승급 보너스 나왔고요. 시니어 팀 매니저 나왔고요. 현금 보너스 나오고 디바이스 보너스 나왔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지금 돈을 받고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5개 가져간 거예요, 혜택을. 자, 다음에 ETM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또 재밌어지죠? 왜? 내 하선에 TM이 나왔어요. 내 하선에 TM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TM의 승급 보너스가 나한테 또 주는 거야. 그게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딨지? 승급 보너스. 내가 받았어. 난 ETM이니까.
아 여기 있네. 네, 프로모션 매칭 보너스 TM 2명에 대한 14만 8천 원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추가된 거죠. 요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쨌든 블랙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8월에 가입하시는 분들과 함께 9월에 체험을 해보시면서 그분들이 이거 써보니까 괜찮다. 시크릿 스파 너무 좋다. 내 피부에 너무 맞는 것 같아. 힐링 디바이스 써봤더니 이거 좀 신기한데? 나도 추천해 볼래. 그래서 그분들을 TM 가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굉장히 좀 재밌는 보너스를 또 받게 됩니다. 자, DIR은 굉장히 많은 보너스가 받아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 힐리 보상의 모든 보상을 받는 건 DIR거든요. 왜? 아까 제일 마지막에 보상 중에 말씀드렸던 리더십 체크매치 보너스가 골드 알죠? DIR 이상부터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드 DIR 이상부터 받았던 보너스가 여기 있네요. 리더십 체크매치 보너스. 네, 이 TM에 수당을 갖고 오는 리더십 체크매치 보너스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자, 양쪽이 볼륨이 맞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내가 DIR일 때 이 TM이 한 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1세대의 리더십 체크매치 보너스가 한 명. 한 명으로 제가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다음이 뭐죠? SDIR. SDIR은 점수가 남는 점수예요. 그냥 시뮬레이션입니다. 제가 그냥 요 DIR 사장님을 좌우로 만들어 보자. 점수는 남아요. SDIR 이상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두 명으로 했을 때 이건 시뮬레이션이네. 봤더니 한 800만 원 정도 수당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고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EDIR 이상부터는 회사에서 말하는 리더라고 칭하잖아요. 그래서 EDIR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레그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제가 한 장으로 추릴 수 없어서 우리 신종민 스폰서님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추천 계고 총 40명 등록 실하는 예시를 봤을 때 받는 총 수당이 약 1,800만 원 정도. 많이 더 많이 가져가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아 계신 분들, 오늘 막 시작하신 분들도요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싱크릿은 검증이 되고요. 힐리 써봤는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체험을 해보시고 9월달에 제품을 받는 즉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매주 여기 좀 세미나장에 오셔서 제품 교육을 빨리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기다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교육을 하신다면 9월에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알리셔서 프로모션 혜택까지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100가지 문제 중에 99가지 문제는 해답은 돈에 있다. 저는 100가지라고 봐요. 물론 저보다 정말 인생 선배분들이시지만 살아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돈이면 해결이 안 될 게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어? 비싼 병원 돈 주고